김광진 전 의원,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3년 전에 38명이나 숨지게 한 메르스가 다시 발병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때보다 훨씬 잘 관리되고 있고 특히 환자가 초기 대응을 잘했습니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좋다. 정부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고요. 이 문제 들어보기 위해서 KBS의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사진 먼저 볼까요? 네, 마스크가 또 등장했답니다. 박 기자,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아직 마스크 준비할 단계는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이 마스크를 아직, 네. 준비할 단계는 이게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됐을 경우입니다. 아, 그렇죠. 네. 먼저 물론 우리가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건 준비하지만 미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가지정격리병상 서울대병원에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예. 있습니까? 해화동에 있는 그 네, 서울대병원.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상태는 어떻답니까? 지금 환자는 양호한 상태고요. 네. 고열이나 아니면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뭐 가래 등 이런 증상들, 특이 증상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네.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말 나온 김에 증상을 좀 볼까요? 네. 메르스 증상을 좀 볼까요? 네. 네. 어떤 게 있죠? 일단 열이 올라가고. 예, 고열이 있고요. 네. 그 열이 날 수 있고 열이 37.5도 이상이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니까 우리 뭐 감기 생각하면 됩니다. 기침, 그리고 가래, 그리고 콧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통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환자처럼 위장관 증상, 그러니까 설사나 그다음에 약간 메스껍고 네. 토하는, 구토 이런 증상들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 2일에서 14일 정도 잠복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비전문가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잠복기라는 게, 그러니까 메르스면 발열 있고 기침 있고 그런다는데 2주간은 그런 일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게 잠복기인지 아니면 발열이 있고 구토가 있는 것이 한 2주 정도의 기간이 되면 뭐 메르스의 확진이 되는 건지. 예, 이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잠복기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의학 용어라서 그래요. 이해가 네.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가 바로 제가 지금 방금 제 입으로 코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바로 이게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 얘네들이 복제하고 제 몸속에서 좀 많이 이렇게 생산이 돼야지 네. 많이 퍼져나갈 정도까지 시간이 한 2일에서 14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7일 만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빠르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나서 최대 48시간 뒤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네. 길게는 2주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잠복기의 개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틀에서 14일이니까 정말 길면 14일 후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14일 이내까지 시작하는 14일이 거죠? 넘어가서는 아닙니다. 안 나면.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밀접하게 접촉한 밀접 접촉자가 21명입니다. 원래 22명이라고 했다가 21명으로. 여기서 밀접하게 접촉했다는 게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하고 밀접하게 접촉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정의가 있죠. 밀접 접촉자, 메르스 환자하고 밀접 접촉했다는 그 기준은요. 네. 2m 이내의 거리에서 그리고 아주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들을 뜻하고요. 그리고 또 가족과 같이 같은 방이나 같은 공간에 거주한 경우 그 이런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 그리고 환자가 뭐 내뱉은 객담, 네. 침이나 가래, 그리고 뭐 변 같은 분비물 이런 것들을 또 직접 만진 사람이나 접촉한 사람도 밀접 접촉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21명. 네. 그러니까 환자 옆에 앉은 사람들, 이렇게 삥 둘러서 앉은 사람들, 뭐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그죠? 비행기에서 앞에 3열, 뒤에 네. 3열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앞뒤로 3열. 예. 네. 그 다음에 승무원. 승무원, 왜냐하면 의료진. 네. 그리고 가족은 또 택시 운전사도 포함되어 있고 가족도 안에 운전사도 마중 나온 아내도 지금 포함되어 있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1명의 밀접 접촉자들은 그럼 그 사람들도 병원에 있는 겁니까? 자택에서 격리 중이라는 것이고요. 네. 1대1로 모니터링 감시를 하면서 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파되거나 음성,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자택에서 격리 중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계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계비 지원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그 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휠체어를 도와주신 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자택 격리 중이라고 하고 1대1 모니터링도 즉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신속했다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 제 기억에 3년 전에 이 자택 격리 한 분들 중에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저녁에 뭐 모임 갖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막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랬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 우리도 적이 막 있었죠. 고발보도 하고 그랬었죠. 네, 이제 하지만 이제 지금은 잘 되고 있겠죠. 방역법이 개정이 돼서요. 이제 그 안에 이제 그렇게 무단 이탈을 하거나 그러면 네. 이제
벌금이나 처벌의 조항이 붙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때 우리가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제도는 많이 고쳤군요. 네. 보완을 했군요. 자, 14일까지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말한 그 21명은 14일 동안 이후에 아무 증상 없으면 풀려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네. 결국은 밀접 접촉자는 원칙이 격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가 격리,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격리하고 있거나 시설 격리, 어디 의료기관에서 격리되는 건데요. 이 매일매일 이제 이거는 능동 감시입니다. 능동 감시 좀 네.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건 본인이 고막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 직접 아니면 보건소 공무원이 직접 가가지고 발열 있는지도 여부도 확인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증상도 물어봐서 이런 것들이 14일 동안 전혀 없다 그러면 격리 해제가 됩니다. 네. 실제로 이분들은 이제 출국 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진 상황인데 혹시라도 그래요? 네. 자택격리 중에 외국에 가거나 이런 일도 현재로서는 금지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21분은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비행기 타고 오면 이게 호흡기 질환이니까 그냥 공기 중에 전파라고 하는 건 가깝지 않아도 다 통해질 것 같은데요. 그게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에서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일반 비행기 승객들 그리고 외국인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 좀 정정해야 될 네. 부분이에요. 이거는 공기 전파 질환이 아닙니다. 2015년도에도 뭐 공기 중으로 이게 다 전파가 된다고 해서 네. 그 옆에만 스쳐만 지나가도 이거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거 되게 지나친 공포감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이거는 분명히 비말 감염으로 알려져 네. 있고요. 그러니까 침이나 어떤 침방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는 게 그러면 이름이 중동 호흡기 질환인데 예, 예, 그러면 호흡기로 하는 것이 뭐 침이 섞일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한마디로 그 중간 매개체의 예. 크기를 가지고 보는 건데요. 네. 그게 공기 정도의 기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정도냐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올 수 있는 이 침방울에 그 바이러스가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그런 김강진 개념입니다. 의원 설명한 것처럼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감기처럼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고 이러면 예. 제가 만약 재채기를 네. 했는데 제가 앵커분한테 바로 이 침방울이 튀어서 저쪽까지 넘어가면 네. 그러면 그게 폐로 들어갔다. 네. 그럼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스크 사용 등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의료진이 가서 그 사람 열 제거하는데 뭐 이렇게 마스크하고 웬만큼 장비하고 가면 비말 감염이니까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네. 그만큼 상대적으로 전염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네. 일상적으로 접촉한 사람들도 400여 명이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광범위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더 어떻게? 광범위하니까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밀접은 아주 긴밀했죠. 네. 근데 일상 접촉자라는 단어도 또 생소하실 겁니다. 그건 좀 덜 긴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확진 환자하고 동선이 경로가 네. 겹친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휠체어를 타고 그 게이트에서 그 게이트로 이동했을 때 CCTV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한테 뭘 집어줬다던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다던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일상 접촉자로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격리가 아니고요. 이분들은 바로 포함이 되면 이 400여 명의 이 일상 접촉자분들은 이제 보건소나 이런 보건당국에서 문자가 네. 당일날 나가고 계속 나갑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담당 공무원 전화번호가 기입돼 있어서 연락을 바로 달라. 수동적으로 감시하는 수동 감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외국인이 100여 명이라는데 외국인들은 그냥 나 그냥 우리나라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 115명에 대한 게 이제 일상 접촉자죠. 일상 접촉자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격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간다면 이분들은 어쩔 수 그냥 없는 거고. 생활은 네. 다 하시면서 네. 증상이 있을 때 연락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사실 네. 지금 문제는 이 외국인들의 지금 소재지가 다 파악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15명인가요? 네. 115명 외국인. 가운데 지금 서울이 소재라고 이렇게 기입할 때 들어올 때 출국에서 이제 밝힌 사람이 한 60여 명 정도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들의 일단 소재지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겠다고 밝혔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법무부랑 경찰청도 그리고 또 대사관도 이들 명단을 통보하고 지금 소재지 파악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환자 사업하는 분입니다. 사업하는 분이고 60대 초반이고 남성입니다. 어떻게 해서 감염됐고 어떻게 해서 확진이 됐는지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3주간의 쿠웨이트 출장을 마친 61살 남성이 7일 오후 4시 51분에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32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 409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몸이 좋지 않았던 남성은 미리 요청한 휠체어를 타고 5시 13분 10번 게이트를 통해 검역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체온이 36.3도로 정상이었고요. 복용하는 약은 없었지만 10일 전 설사 증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검역관은 감염병보다는 장질환의 무게를 두고 메르스 주의하시라 이렇게 안내하고 통과시켰습니다. 20여 분 동안 공항에 머문 뒤 마중 나온 아내를 만난 이 남성이 5시 38분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직접 리무진 택시를 불러서 타고 향한 곳이 삼성병원이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자신의 증상 또 중동 방문 이력을 설명했고 7시 22분 응급실 외부에 위치한 선별 격리실에 도착했고 한 2시간 반 만에 도착해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된 겁니다. 환자가 대처를 잘하는 거죠, 비교적? 비교적 잘했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네. 그 발열이 없었기 때문에 검역 당국을 지나서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사실은 잡혔다고 한다면 택시 운전기사라든가 격리 범위가 더 줄어들 수 있는데 네. 부인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는 것은 자가 증상의 일부, 혹여라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마음속에 것인데 이분이 그 꺼림칙한 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 발열이 안 나왔던 것은 그 전에 수액을 맞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해열 성분이 있었거나 한다고 한다면 열이 안 났을 수도 있어서 네. 혹여라도 검역당국에게 더 상세하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지역사회나 집 쪽으로 가지 않고 병원을 찾아서 병원 당국에 이렇게 어디를 갔다 왔다라고 얘기한 조치는 아무래도 우리가 3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서 네. 했던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현명하게 선택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 기자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손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만약에 이분이 머리가 아픈데 설마 그 병에 내가 걸렸겠어? 쿠웨이트는 또 그 병이 있는 나라도 아닌데 하고 진짜로 어디 지하철이나 타버렸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요. 진짜 하시는 말씀들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또 이 확진 환자분이 또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하기까지 네. 아내랑 또 택시도 또 따로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본인이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것들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려고 나름에는 최대한 어떤 방법들을 강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검역 당국은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예. 네. 환자가 분명히 중동에서 들어오고 있었고 환자가 설사 증세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냥 돌려보냈어요. 예. 그냥 입국시켰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있는지는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상황으로 보면 본인 스스로가 분명하게 메르스라고 하는 것을 의심했다. 네. 이게 양성이든 아니면 음성이든지 간에 그 정도의 상황일 거라는 것은 인지했기 때문에 네. 바로 공항에서 이제 병원으로 간 상황이고, 또 그냥 보면 실제 36.3도 정도면 그렇게 몸이 아프거나 하지 않음에도 아니죠. 불구하고 네. 근데 휠체어 타고 본인이 나왔잖아요. 휠체어를 요구할 네.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정말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는 스스로 인지했을 것 같은데 이 감역 당국은 사실 저희도 출입국을 해보면 그냥 열 영상 CCTV 찍는 거 찍어서 그냥 통과시켜 나오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분은 일단 두바이를 경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예. 단지 열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따로 타깃 검사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따로 불러서 고막 체온계로 체온을 쟀기 때문에 36.3도라는 게 또 있었고 예. 하나하나 조사지에서 기입한 내용들 다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지적들이 이제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천공항 검역에서 문제는 없었느냐?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매뉴얼대로 보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중동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이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고 그 다음에 기침이나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게 메르스 의심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대로 검역관은 분명히 했고요. 네. 봤더니만 10일 전에 설사 때문에 쿠웨이트에 있는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는 기록 하나 하고 근데 지금 체온계로 재보니까 36.3도, 체온 정상이고 지금 현재 설사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하니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제가 검역 당국을 두둔하고자 함이 아니라요. 네, 네. 이 검역 기준대로 했는데 메르스 환자가 이 검역대를 그대로 통과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이 매뉴얼에 있는 기준 자체가 좀 검역 기준 자체가 좀 허점이 있었던 건 아닐까. 박 기자 보기에는. 예,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휠체어를 갖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공항에서.
휠체어를 부를 정도로 그 게이트에서 나갈 때까지 하여튼 체력이 엄청나게 저하된, 심하게 체력이 고갈된 상태거든요. 분명히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은 분명해요. 그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사실 메르스 중동 지역에서의 감염의 절반은요. 네. 의료기관에서 다 감염되는 겁니다. 저희 2015년에도 병원 내 감염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이 메르스가요. 결국 지역사회 전파가 아니라. 네. 그러면 현지 의료기관에 분명히 그 기록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네. 조금 더 의심을 갖고 좀 검역당국이 물고 늘어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검역당국은 놓쳤는데 삼성서울병원은 잡아냈다는 거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이번에 또 우리가 반면교사를 만들어가지고 또 제도 개선에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3년 전에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그죠? 예. 네. 그때는 병원들 이렇게 옮겨다니다 모르겠어요 하다가 삼성 가서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다 번져버린 거죠. 네, 분명히 다른 양상입니다. 지금 네. 얘기하셨듯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국민들은 그때는 거의 다 몰랐고요. 지금은 메르스에서 그때는 대부분 의료진도 잘 몰랐고요. 지금은 네. 대부분 메르스에 대한 증상과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확진 환자도 본인이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내분한테 네. 마스크를 쓰고 나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예,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또. 네. 2015년 5월 20일에 이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된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네. 그게 중동에서 그때 그분은 입국하고 16일 만에 첫 확진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6일 동안 바이러스가 계속 퍼진 거죠. 그랬죠. 더군다나 평택성모병원 등 이 중소병원 3군데서 옮겨다니면서 추가 감염자를 30명이나 발생을 시켰던 거죠. 그 옆에 또 몸이 약한 분들한테 감염이 됐죠. 그렇죠.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네, 그렇죠. 입원해 계신 분들. 네. 또 게다가 또 삼성서울병원에 또 14번째 이 확진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네. 환자가 뭐냐면 슈퍼 전파자라고 이른바 불렸죠. 네. 그래서 그런 단어 쓰면 안 된다고 네. 그때 언론에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응급실에 오래 머물면서 거기에 다른 분들에게 네. 다수의 감염자를 발생시켰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의 과밀화, 그러니까 촘촘한 병상들 다 이렇게 그래요? 많이 넣어가지고 환자 네. 많이 받아놓는 문제. 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이 병문안 문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그 의료계, 네. 그러니까 의료계의 문제 고스란히 노출된 사건입니다. 네. 시민들이 병을 몰라서도 그런데 사실 3년 전 같은 경우는 병원들이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병원에 환자가 있습니다라고 한 게 알려지면 고객이 줄어들까봐 알리지 맞아요. 않아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커졌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실제로 이제 거점 병원이 되고 나면 고객이 떨어지는데 이걸 경제적으로 네. 좀 보상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들도 있었는데요. 이건 뭐 제도가 좀 변화가 됐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명 공개, 가장 먼저 지금 삼성서울병원 또 네. 가장 먼저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입원해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요. 일단 3년 전하고 지금은 16일이 그때 노출이 됐으면 지금은 2시간 반 정도가 노출됐다는 큰 차이가 네. 있는 겁니다. 네. 가장 큰 게 이제 치사율인데 네. 생각보다 치사율이 뭐 20.4%. 그러면 3년 동안 의학기술은 발전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치료약이라든가 예방에 대한 어떤 백신도 없다면. 백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개발 단계가 어디 단계까지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메르스가 처음 이제 발견된 게 2012년입니다. 그리고 네. 벌써 지금 무려 한 5년, 6년여가 지났는데도요. 아직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약이 있죠. 그래서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항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다만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를 조합해서 시험적으로 지금 투여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도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은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죠? 네. 언제까지나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2주? 예, 최대 고비가 지금 2주입니다. 지금 네.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죠. 이 환자 이후에 이 밀접 접촉자 안에서 환자가 또 나오게 되면, 네. 그 발생 시점으로부터 또 2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2주간 또 한 명의 추가 환자가 나오는지 여부가 아마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살펴봤습니다. 자, 박광식 기자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사사건과 손정혜 변호사, 김광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